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도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신혼 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어딘가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주말 근무도 잦아졌고 퇴근도 늦어졌습니다. 그나마 같이 있는 시간에도 매일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어디에 문자를 그렇게 보내냐고 슬쩍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부부 사이라도 프라이버시를 지키라고 했죠. 그렇게 1년 가까이 남편과 대화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냉랭하게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딩크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과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합의 이혼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따로 주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신혼 전셋집을 구할 때 저도 조금 보태긴 했지만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았고 또 최근에 남편이 주식 투자했던 게 잘못이 돼서 돈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SNS를 보게 됐는데 연애 중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내용을 보니까 애인과 1주년 기념일을 챙기더라고요.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 사람은 저와 이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이 느껴졌고 지금이라도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네, 사연을 보니까 협의 이혼을 한 뒤 몇 달이 지난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상황이세요. 전 배우자와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네, 사연의 경우처럼 협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해소가 위법 행위로 인해 해소가 된 이상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인 해소 방식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네. 예, 그에 따르면은 그 이혼 이후에도 협의 이혼 이후에도 그 위자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네, 다만 위자료 청구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되고 협의 이혼 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재소 합의가 없어야 하므로 이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면은 이혼 후라 하더라도 전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이때 위자료 청구는 이미 이혼을 하여 그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배우자, 상간자 상대 소송 모두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므로 가정법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혼을 한 이후에도 이제 혼인 생활 중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하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사연자분과 상대방은 협의 이혼 전부터 대화도 거의 없었고 또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외도를 한 건데 그 부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을까요?
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이 되면 상대 측에서는 사연자의 가정은 이미 혼인 파탄이 된 상태였고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부부가 정식으로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비록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비록 부부의 관계가 나쁘고 그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정식으로 이혼을 했다거나 최소한 이혼 소송 중이거나 혼인 파탄이 객관화될 정도로 이르지 않았다면은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상간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외도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SNS에 게시된 내용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면 소송 중에 추가적으로 증거 수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증거 수집하는 과정에서 또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네, 사연자님, 일단 SNS에 상간자와의 1주년 기념일에 대해서 올린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날짜 특정이 가능해서 이혼 전에 혼인 기간 중에 만난 것이 드러났다면은 그 자체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완되면 당연히 더 좋을 것이고. 그렇죠. 예,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은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사실 조회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네. 금융거래 정보 신청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밝히거나 혹은 상간자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되는 경우에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제3자나 혹은 배우자, 상간자 등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부정행위를 밝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송 절차 내에서 증거 신청을 통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많습니다. 네, 이제 조심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자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무단으로 열어본다거나 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하는 네. 경우 등의 어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네, 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좀 주의할 부분이 있겠네요. 그거 이외에 사연자분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뒤늦게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을까요? 예,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였더라도 거기서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은 이혼한 때로부터 2년 내에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의 경우에 협의이혼 당시 남아있는 순재산이 별로 없어서 따로 재산분할하지 않고 헤어지기로 상대방과 이야기하였다고 하였는데 네. 어느 정도로 구체화된 합의를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과 명시적으로 쌍방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거나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합의서까지 작성을 한 경우라면은 추후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정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 안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네, 이렇게 명시적일 정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하지 않고 그냥 이혼을 한 정도라면은 이혼 후에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네. 사연자님은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기는 하지만은 신혼 전셋집 보증금을 보태고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한 기여들이 있으므로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 이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전 배우자와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 했다는 증거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SNS에 올린 게시물이나 소송 진행 중에 금융거래 정보 신청을 통해서 전 배우자
변호사와 상간자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이제 밝혀보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출입국 사실조회 등의 여러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협의혼을 한 이후에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